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주말에 베들스 비치라는 곳에 갔다가 카메라를 바닷물에 살짝 빠뜨리는 바람에 지금 바디가 완전히 맛갔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서비스 센터에 맡겼는데 새 거에 한 80% 정도 되는 값이 나와서 찜찜하게 고쳐 쓰느니 그냥 새로 바디를 사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일단 서비스 센터에 맡긴 제 카메라 바디와 렌즈를 찾으러 가고 그 다음에 그걸 찾아서 바디를 사러 또 다른 스토어에 갈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원래 제가 오클랜드 시티에 사는데 버스를 타고 다리를 건너서 시티의 북쪽으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이제 곧 하버 브릿지를 지날 건데 보여드릴게요. I can't breathe. My lungs are full of smoke. Don't recognize this town no more. Strip back to the core. Leaving what you want to work. Believe it's just your vibe. Strip the land. 여러분 지금 써니룩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보면 한국 간판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옆에도 여기 거복식품이라는 되게 큰 이마트 느낌? 그런 한국인이 하는 그런 큰 마트가 있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여기가 뭐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사는 곳이래요. 근처에 학교들도 한국인 학생들이 되게 많고 지금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제가 카메라를 수리를 맡긴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제 뒤에 풍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날 그 조비 고릴라 팟에다가 그 무거운 카메라 해가지고 다니느라고 엄청 많이 흔들렸었는데 오늘은 아이폰으로 머리채 완전 웃겨. 오늘은 아이폰으로 찍으니까 지금 오늘 들고 다니는 짐벌은 오즈모 모바일입니다. DJI에서 나온 오즈모 모바일 2 아니고 모바일 1이에요. 여기는 길 건너기가 되게 힘들어요. 딱히 횡단보도가 없어서 차가 서로 양보해줄 때까지 차랑 사람이 서로 양보해줄 때까지 눈치 보다가 가는 겁니다. 머리 너무 많이 날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해서 그걸 기념으로 Q&A를 하기로 여기저기에 공지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저기라고 해봤자 인스타그램이 전부이긴 한데 그래서 한 일주일 반 정도 질문을 받아서 지금 그거를 한꺼번에 오늘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 이런 부족한 채널을 성장하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모든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카메라 수리점에 거의 다 와서 조금 이따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돌아다니면서 찍으려고 했는데 날씨가 점점 흐려지고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더 편하게 Q&A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생의 목표와 모토가 뭔가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죠? 저는 인생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삶을 살자. 이게 제가 인생을 사는데 약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생활의 기본적인 것부터 완전 사치품까지도 다 커버가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쁜 옷을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말도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조금 더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겨울에 되게 설거지하는데 손이 시려워요. 근데 나는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하고 싶어요. 이럴 때도 따뜻한 물로 충분히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갖춰진 삶을 살고 싶은 게 제 인생의 약간 기준 같은 겁니다. 그렇기만 해도 일단 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니 해도 환경이죠. 제가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는 아침마다 부모님이랑 제 동생이랑 있는 단체 카톡방에다가 항상 제가 출근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항상 모든 사진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여기 와서는 물론 꽃가루가 여기도 지금은 봄이라서 날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깨끗한 느낌? 항상 하늘이 맑고 깨끗하고. 두 번째 질문. 뉴질랜드에 살아서 이게 좋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해주세요. 방금 말했던 환경이 되게 좋아서 좋고 사람들 자체가 되게 여유로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자체도 같이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밖에서 사 먹는 커피들이 한국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스테이크나 파스타 같은 거 사 먹으려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국의 그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파는 정도의 그 질을 가진 고기를 그냥 마트에서 더 큰 덩이로 사가지고 집에서 해 먹으면 그래서 하나로 10,000원 정도도 안 되게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가 싸다는 점? 그게 이제 저는 한국인으로서 되게 좋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오래 산 한국 교민들? 그분들은 삼겹살이 되게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왜 뉴질랜드를 선택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먼저 작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휴가를 내서 뉴질랜드 여행을 오고 여기서 워홀 하면은 되게 재밌겠다,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로 오게 되었고요. 저랑 가장 가깝게 지내는, 인생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뉴질랜드에 살아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뉴질랜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넬름넬름의 의미가 궁금해요. 어원을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그 밴드 넬의 되게 광팬이에요. 그래서 그때 팬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지어놨던 제 닉네임 같은 게 넬름이었어요. 그걸 이제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사용을 하면서 팬 닉네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제가 옛날에 한번 넬의 단독 소극장 콘서트 때 좀 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벤트를 안전하게 성공을 시켜서 저한테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한테 기쁨을 줬다. 그리고 같은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의 여러 추억과 의미가 담긴 닉네임인 거죠. 넬름넬름이. 그래서 그거를 제 앞으로의 인생에 쭉 가지고 갈 단어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이름도 넬름필름이죠. 그게 넬름넬름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5번째, 뉴질랜드 워홀 100일차 때 기분. 마침 이 질문을 받은 바로 전날이 100일차였어요. 근데 그때 어땠냐면 제가 갑자기 여행사 일을 그만두고 나서 한창 일을 구하고 있는 백수 시즌이어가지고 약간 우울했습니다. 일이 잘 안 구해져서요. 근데 지금은 구해서 그런 우울감은 없고요. 영어 공부용으로 볼만한 미드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영어 공부로 미드를 안 봐서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미드로는. 근데 다른 거 추천을 해드리자면 저는 유튜브 영상으로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제가 꾸준히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은 컬리지 휴머라고 제가 아래 설명란에 첨부를 할게요. 장비 자랑 해주세요. 1K 크리에이터라면 역시 장비 자랑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장비 자랑을 할 만큼
그만큼 뭐 대단한 장비가 있는 게 아니어서 딱히 자랑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촬영에 장비들을 쓰고 있어서 이 카메라 앞으로 장비를 못 가져오겠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장비들은 설명란에 제가 써놓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장비가 궁금하시면. 저는 제가 주로 쓰는 장비는 소니 알파 6500, 렌즈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1810 렌즈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삼각대로는 조비 고릴라 팟 3kg까지 커버 가능한 그걸 쓰고 있고, 그다음에 큰 삼각대로는 맨프로토에서 나온 삼각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조명 하나 쓰고 있는데 이 조명은 현대 어쩌고저쩌고에서 샀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샀어가지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최고다 이런 인식 강한 것 같은데 뉴질랜드는 선호하는 1순위 직업이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물가는 비싼 편인지 알려주세요.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답을 못 드릴 것 같고, 또 뉴질랜드 선호하는 1순위 직업? 이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안정적인 게 최고다 이런 게 있어서 뭐 말씀해주신 대로 공무원이 최고다 이런 인식이 좀 약간 대중적으로 강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확실히 느낀 거는 엄청나게 대중적으로 1순위로 선호하는 직업 그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물가는 비싼 편인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막 2배까지 비싼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물품별로 가격이 형성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물가를 비교해 보자면 생활비나 외식비 같은 걸로는 한국보다 한 1.3, 4배 정도 비싼 느낌이고, 집값은 진짜 비쌉니다. 여기는 이제 집세도 우리는 월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세라고 해야겠죠. 굳이 말을 만들자면 매주 돈이 나가고, 헬스장 같은 걸 끊어도 주마다 돈이 나가고, 일하는 데에서도 주급이 나옵니다. 월급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매주 나가는 돈이 보이는데 집세가 정말 비싸요. 제가 지금 거실 하나에 침실 하나 있는 그런 집을 렌트를 해서 살고 있는데 주마다 나가는 집세가 450불입니다. 주마다 한 34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하나, 침실 하나 있는 방을 렌트를 해서 살면 매달 13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엄청 비싸죠. 근데 회사에서의 썰, 괄호하고 꼰대라고 해주셨는데 꼰대 썰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마지막에 퇴사하기 전에 같이 일했던 파트분들이랑 송별회 같은 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어떤 선배분, 되게 오래 일하셨던 선배분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저한테 이제 소주를 따라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신입사원 때 약간 실수를 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신입사원이라서 몰랐던 부분이어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계속 담아두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 날 술을 이렇게 따라주시면서 근데 나는 네가 그때 신입사원이어서 몰랐다고 했을 때 완전 어이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통 그런 회식 자리, 선배님들이랑 회식하는 자리에서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되게 당황했죠. 안 그래도 안 취해 있는데 그런 말을 맨정신에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아하 이렇게 웃고 넘겼는데, 회식이 끝나고 또 며칠 있다가 이제 진짜로 퇴사하는 날, 모든 짐을 반납하고 사원증도 반납하고 퇴사를 하는 날 그분이 마지막까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날 원래는 한 8시쯤 출근해서 5시, 6시쯤 이렇게 퇴근을 하게 되는데 반차를 쓰고 한 점심 먹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명이 꺼졌네요. 제가 지금 쓰고 있던 조명이 나가서 되게 어두워졌는데 어쩔 수 없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전지가 없어서 이렇게 어두운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꼰대 썰을 계속 얘기해보면, 제가 퇴사하는 날 팀장님하고 얘기까지 하고 1시 반쯤 회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같은 셀 안에 있는 분들한테 막 안녕히 계세요, 막 네 뭐 감사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본인은 되게 재밌다고, 재밌는 농담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아 지금 꼭 가야 돼? 그 창고 청소 좀 하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농담이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진심으로
창고 청소 좀 하고 가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창고 같은 데를 이제 검사를 하니까 실제로 청소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에요.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 주로 했던 것은 제가 대학 생활에 주로 했던 건 첫 번째로 공부 그리고 두 번째로 동아리 생활.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밴드 동아리 같은 걸 했었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일을 너무 좋아해서 네일 콘서트나 각종 락 페스티벌 같은 거를 많이 갔어요. 대학생 신분이었는데도 1년에 공연으로만 100만 원 이상씩 꼭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운동을 진짜 좋아했어서 막 대학교 3학년 때는 공부까지 조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좀 자고 피곤하더라도 자고 하루에 막 운동 2시간씩 하면서 단백질 쉐이크 마시면서 막 몸 만들기에 집중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 네 가지를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약간 배경이 바뀌었죠? 집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조명이 나가서 조금 화면이 어두워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오늘의 날씨가 좋기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은 질문들을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위한 준비 기간과 어떤 방법 등으로 가시기 전에 준비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가시기 전부터 어느 정도 레벨이었는지도 알려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토플 성적이 있었어요. 레벨 7이었고요. 이 한국에서 보는 시험들 자체가 실제 실력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레벨 7이 설명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실력은 아니고요. 그냥 주말에 이태원 가서 술 좀 들어가서 취하면 외국인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었고, 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던 거는 제가 강남에 있는 파고다원이라는 곳에 한 3달 정도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 말고도 공부를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에서 배웠던 미국식 영어랑은 되게 다른 점이 많아요. 발음부터도 그렇고 쓰는 표현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 발음이나 표현 같은 거에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라디오 엔젯이라는, 줄여서 RNZ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으로 실시간으로 뉴질랜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좀 더 조금이라도 발음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출퇴근길 같은 때도 꼭 RNZ를 듣고,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틀어놓으면 그래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머리를 귀에 꽂았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낼 장소를 구하는데 평균적인 금액과 금액 대비 구할 수 있는 방의 컨디션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도 같이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거실 하나 그리고 침실 하나 있는 방을 렌트를 해서 쓰는데, 이게 일주일에 렌트비가 450불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는 이제 물값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제가 플랫을 안 살아봐가지고 이제 워홀러 분들은 대부분 플랫으로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클랜드 시티의 경우에는 플랫으로 구하면 제가 듣기로는 싸면은 한 160불 정도에서 비싸면 200불 약간 넘어가는 그 정도 금액으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나 욕실 같은 경우에는 쉐어를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2명이서 450불을 내고 거실도 쓰고 침실도 쓰고 욕실도 저희 둘이서만 쓰고 하는데, 450불 반으로 나눠보면 225불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비싼 플랫 금액을 내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진짜 다 아끼고 살아야겠다 하시면 플랫으로 좀 더 싸게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다 난 조금이라도 더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하면은 약간 비싼 금액을 내고서라도 좀 더 좋은 환경을 누리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초기 정착 비용. 저는 초기 정착 비용으로 제 영상 중에 보면은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꼭 봐야 할 그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제시한 최소로 가지고 와야 될 금액 같은 게 있어요. 그 정도를 환전을 해서 가져왔던 것 같고, 그걸로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호텔에서 지내면서 방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일을 구할 때까지 먹고 살 돈을 이제 거기서 충당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을 저는 거의 오자마자 바로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초기 돈으로 많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가장 초기 정착 비용을 가장 많이 썼던 곳이 아무래도 집 구할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렌트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뭐 월세나 전세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랑 비슷하게 보증금 개념은 있거든요. 저희가 주마다 450불을 내지만 여기에 보증금 개념으로 몇천 불 정도를 맡겨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제 초기 정착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질문인 줄 알았어요. 알림이 떠가지고 어떤 댓글이 달렸다고. 근데 읽다 보니까 약간 악플 같은 거예요. 근데 물론 악플이지만 어느 정도 좋은 질문 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악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 같은 댓글을 제 영상 여러 곳에 한 3곳 정도에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이 질문이자 악플을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뭔 퇴사한 게 자랑이라고 이렇게 영상까지 찍나요? 당신이 애초에 그 회사 안 들어갔으면 다른 사람이 됐을 텐데 나는 당신이 한국 사회 부적응자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뉴질랜드 간다고요? 혹시 대부분 여워홀러들이 그렇듯 현지인 꼬셔 영주권 얻으려고 그런다고 하던데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볼게요. 무슨 퇴사한 게 자랑이라고 이렇게 영상까지 찍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삶의 모토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모토이기 때문에 저는 퇴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뤄냈으니까 저는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해보자면 취준생이라는 말과 동시에 또 요새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죠. 퇴준생이라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준생이죠, 대부분.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좀 더 돈을 많이 주는 곳에 들어가고 싶은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막상 회사에 들어가면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단어, 즉 퇴준생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랑이라고까지도 또 할 게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뤄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애초에 그 회사 안 들어갔으면 다른 사람이 됐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배경을 말하자면 저는 원래 회사를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취업을 할 생각이 없어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원에서 학부연구생을 하면서 논문도 열심히 쓰고 연구도 하고, 저는 석박을 거쳐서 교수가 되고 싶었던 꿈이 한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학원에서 학부연구생을 해보니까 일단 교수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연구를 못하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서 그 과정은 조금 나한테 무리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4학년이 시작되고 나서 그럼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 그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대학교 3학년 1, 2학기 때 학예 인턴, 동계 인턴 같은 것도 해서 스펙으로 쌓고, 스펙뿐만 아니라 인턴을 하게 되면 공채 과정을 전체를 다 거칠 필요 없이 전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이 되면 또 취업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밟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취업을 생각을 원래 안 하고 있어서 그런 스펙이나 인턴 과정도 없이 공채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취업도 하고 싶어서 했던 거지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려고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한국 사회 부적응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초중고 대학교 거쳐서 취업도 하고 좋은 친구들 동기들도 많이 사귀고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꼭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한테 더 맞는 사회가 있을 거고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꼭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도 없으니까요. 요즘은 지구촌이잖아요. 다음으로 대부분 여워홀러들이 그렇듯 현지인을 꼬셔서 영주권 얻으려고 한다던데 당신도 그렇지 않냐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진짜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대부분 여워홀러들이 그렇듯이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통계적인 자료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제 주변에 있었던 여자 워홀러들 중에 현지인을 꼬셔서 영주권을 얻은 분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현지인이랑 뭐 연애를 해서 영주권을 얻은 게 연애는 뭐 사랑해서 하는 거지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겠어요? 정상인이라면. 그리고 영주권을 얻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영주권을 얻는다고 해서 뭐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막 이민 같은 것도 되게 돈만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래도 사는 거잖아요. 살려면 여기 문화에도 적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하고도 잘 지낼 줄 알아야 되고 현지에서 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문이 굉장히 근시안이지 않나 영주권을 얻으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해서 분명히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예요. 영주권을 얻으면 꼭 뭐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을 벌고 여기에서 끝까지 먹고 살 능력이 있어야 이민을 올 수 있고 영주권도 얻어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 채널을 이렇게 구독하고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여기 뉴질랜드 생활을 더 많이 보여드리는 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이 유익하셨길 바라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